심층 취재 순서입니다. 2년 전부터 제주 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반복적으로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는 뉴스 앞서 전해드린 적 있죠. 반복된 산업재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면희 기자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어디 숨을 내밀고 가지는 못했겠어요. 이렇게 굳이 나는 막 손이 싫어요. 막 아프고. 아예 고장나 버렸으면 좋겠어요. 기계 자체가 계속 쓰고 있으니까 저게 트라우마가 자꾸 생각나니까 기계 자체 보기가 싫어요. 청소하다가 테두리를 닦는데 순식간에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정지 버튼을 눌렀는데도 이 기계 자체가 이렇게 자동으로 돼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여기까지 절단하고 해서 그냥 봉합하는 걸로 해서 했어요. 고무장갑을 이렇게 해체하니까 한두 개는 살이 약간 붙어 있었고 두 개는 절단됐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살도 거의 조금 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처음에 일주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 감으면 몸이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해가지고 진짜 검지손가락 한 손가락만이라도 봉합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10시간이라는 오랜 수술을 했습니다. 총 4번 했어요. 우리 가정에까지 이렇게 불행이 올 줄은 저는 몰랐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정신적 트라우마죠. 요거에서 빨리 벗어나가고 옛날처럼 평상시 생활을 이렇게 좀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사고 이후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 급식 노동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산업재해가 2년 동안 6개월 간격으로 4차례나 반복됐다는 겁니다. 수차례 반복된 산업재해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교육청이 뒤늦게 내놓은 대책이 사고 재발을 막기에 충분한지 들여다봤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잇따른 학교 급식실 노동자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4번째 사고 뒤 40여일 만이었습니다. 이후 교육청이 추진한 대책은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사고가 난 해당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쓰는 46개 학교 급식실 노동자에게 특별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3차례 사고가 난 해당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종의 배출구덮개를 고정식으로 바꾸는 등의 시스템 개선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산업재해를 막을 근본 대책에선 비켜나 있어 보입니다. 손가락이 절단될 정도로 사고가 난 기계인데도 안전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전달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 업체에서 잠깐 와서 그냥 설명은 하기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섬세하게 그렇게 설명은 안 했어요. 놀 때 이거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해서 놓고 뭐고 그렇게 간단히 하는 것만 이렇게 했지. 감량기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현장은 더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도내 170여 개 학교에서 구입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는 10개 기종으로 교육청에선 감량기별 작동법 교육을 일선 학교에 맡기고 있습니다. 급식 노동자가 학교를 옮기면 새 감량기 작동법을 배워야 하는데 일부 현장에선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량기 작동 매뉴얼도 없는 현장도 있습니다. 전보된 직원들한테는 바로바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건데. 마지막 사고 발생 뒤 3달째 교육청은 여전히 제조업체들로부터 기기별 작동 매뉴얼을 수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감량기 매뉴얼들은 기존의 학교가 갖고 있을 것인데 사실 2, 3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 매뉴얼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8월 말까지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은 급식실 산업재해 발생 뒤 교육청의 대처도 허술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해 말 급식 노동자의 세 손가락이 골절된 세 번째 사고 땐 교육청 산업재해 조사가 사고 발생 보름여가 지나서야 진행됐습니다. 해당 세 번째 사고는 재발 방지를 위한 일선 학교로의 사고 사례 전파도 아예 없었습니다. 안내를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합 교육을 하지 못하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이 안내가 좀 안 된 상황입니다. 네. 당시에 감량기 사고 사례만 제대로 알려졌어도 네 번째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아 이런 사고도 진짜 있었구나. 음식물 감량기 사고는 현장에서는 진짜 듣지 못했고 들었으면은 산업재해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 수준도 교육청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2년 전 첫 번째 사고 피해자는 당시 손가락마디 일부가 절단됐지만 교육청은 최근까지 배임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거는 잘못된 거죠. 이건 배임 자체가 틀린 건데 왜 그걸 그렇게 올라갔는지 저는 그거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지난 5월 발생한 네 번째 사고 피해자는 오른손 4개 손가락을 잃었지만 교육청 산업재해 현안 보고서엔 1개 절단 3개 골절 상해로 기록됐습니다. 그 최초의 상황 보고의 내용이 사실은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되는 환경들도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최근 잇따른 학교급식 노동자 산업재해에 대해 이제는 교육청이 진정성을 갖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 지침대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끼리 서로가 아름아름 알려주고 숙지를 하고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이드라인이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더는 같은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제주 학생 8만 명의 급식을 책임지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절규이자 바람입니다. 다닐 때까지만이라도 정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BS 뉴스 임연입니다.